네, 안녕하세요. 마음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미증시 대비해서 오늘 오전장의 시장 반등이 좀 반가웠었는데요. 오후장에 가면서 우리 시장에 있었던 악재들이 하나씩 이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봤을 때 전강 후 약으로 시장이 밀리는 마감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장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 대비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장 초반에 시장이 좀 야세했던 모습들이 사실 미국에서 영향되었던 미국의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못 맞췄다라는 실망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연준의 실망감이 한 차례 좀 드러났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다란 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감이 더해졌고요. 또 한 가지는 한일 간의 이 외교 만남이 큰 성과 없이 또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일본의 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이 배제가 되는지 여부만은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선은 시장에 드러나 있었던 걱정이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뉴스로 하나씩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시장에 대한 이 불확실성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의 시장으로 많이 해석이 되었었는데요. 자, 이 때문에 팩트로 본다라면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영향 요소가 되었던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왔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어제 미 금리에 대한 발표 이후에 달러화 지수가 상당히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 달러화가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은 이 달러 인덱스가 98.2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때 이 새벽에 98.46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 포인트 때는요,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가 그간 한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었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우선은 1년간의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달러 인덱스가 98 지수의 언저리에서 움직임을 한 차례 좀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 글로벌 시장의 대내외적인 악재가 컸을 때마다 98 인덱스까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98선에 대한 이 마지노선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은 환율 이 달러와 지수에 대한 움직임 마지노선에 대한 이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98 지수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오히려 더 경계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앞으로에 대한 98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요, 추가적으로 99 움직임까지는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98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우리가 예의주시하자.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변동이 크게 된다면 가장 걱정하는 요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환율 오늘장에서 사실 그동안에 이 변동성이 만들어졌던 가격대 위로 크게 올라온 모습인데요. 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도표로 보게 되면은요, 두 달여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환율 변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까지는 1188원 50전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다만 시장에서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별 매매 주체를 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장중에서의 흐름들도 보시면요. 오전장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오후장에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방향성을 띠면서 마감을 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이탈은 없었다. 이 점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내일장에 대한 준비 자료가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둔했습니다.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죠. 자, 그런 가운데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은 내용 보시면은 첨세법에 대한 본회의가 통과가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사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로 넘어가서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첨세법으로 하여금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냐?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움직였던 주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파미셀하고 그리고 메지온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빠졌었기 때문에 거래량 유입과 함께 반등 수세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이는 힘은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신라젠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자, 셀트리온 움직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같이 동반했었지만은 현재 위치 보게 되면은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저점에 대한 확인이 된 자리는 아니다. 여기에 코스닥에 있는 신라젠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라젠 주가도 사실은 오늘장에서 첨세발의 효과를 크게 봤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메지온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가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하여금 첨세법의 효과가 컸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 중요한 거는 신라젠이든 HLB든 중요한 논문이나 임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를 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주식적으로 이 경원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주식시장이 빠지는 데에서 반대적으로 올라간 종목들, 역지수의 종목들은 또 반대로 지수가 올라올 때 또 역지수의 흐름 탈 수 있기 때문에 역지수에 대한 종목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 대한 준비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젠 남아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과연 한국이 배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추가 보복에 대한 악재까지 있어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시장의 삼중고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의 금리 변화,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세 번째,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자, 내일까지 확인하게 되면 이 불확실성의 내용들을 모두 다 우리가 뉴스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호재든 악재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 호재든 악재든 모든 뉴스를 확인하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간혹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 보유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서는 모멘텀 흐름 자체를 길게 가져가기가 어렵겠죠. 단기 운영에 대한 전략이 또 필요하겠는데요.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이 투자자별 매매 주체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추이를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외국인이 빠져나갈까 봐 걱정되는 악재이다라고 했지만은 실상 외국인들의 큰 포지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 큰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매수까지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일단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수가 하락 곡선을 그릴 때 시장에 대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은 개인의 매수세가 크게 잡혀진다. 왜? 시장이 하락 가운데 물타기라든지 이런 형태 외국인과 기관들이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만 오가는 매매가 진행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투매 물량이 크게 출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자,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김없이 그런 형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 하락에 대해서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곧잘 많이 잡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000억대 매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모든 물량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나왔는데, 자, 시장에 대한 관점입니다. 만약에 내일장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국면으로 가서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나온다. 개인의 매도세가 잡힌 이런 하락장에 대한 모습들에서는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이 물량들은요, 금방 나올 물량들이에요. 개인들이 매수했다라기보다는 물타기한 물량들이기 때문에 금방 물량으로 다시 대박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움직이는 거래량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들로 대응하셔야 된다. 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이런 투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잡혀졌기 때문에 시장의 경험상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지고 갈 필요가 있다. 반도체, 자동차 이와 같은 섹터들은
실적에 기반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수급과 함께 이런 포지션은 지켜가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내일장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삼중고에 대한 뉴스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서는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단기와 호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한 하락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지수에 대한 브레이크라든지 반등이 만들어지면요.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코스닥이 방향성을 따라오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코스피 쪽에서 개인의 매도세 이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지켜진다라면은 지수에 대한 하락 추이는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서 시장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